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 완치 훈련입니다. 전립선은 이제 여자에는 없고요. 남자한테만 있습니다. 위치는요, 방광 바로 밑에 있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저 그림에서 바로 밑에 있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정액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자하고 정액이 섞여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정액을 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정관에서도 이제 정액을 만들고, 전립선에서도 정액을 만드는데 한 30% 정도를 전립선에서 만들죠. 이 전립선에 뭐가 지나가냐면은 방광에서 나오는 요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나가는 길이죠. 그리고 또 정관이 이 전립선 속에서 요도와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전립선이죠. 전립선은요, 크기가 한 밤톨 좀 큰 밤톨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고요. 무게로 따지면 한 20g 정도 됩니다. 이 전립선은요, 두 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액을 만드는 이제 선조직, 샘조직이죠. 네. 그래서 샘조직에서 이제 정액을 만들고요. 그게 한 70% 정도 됩니다. 무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그 중간을 채우는 섬유근 조직. 네. 이 두 개가 40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증식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립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큽니다. 커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전립선 비대인데요. 전립선이 커진다고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요도가 지난다고 했잖아요. 요도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전립선이 커진다고 다 요도를 누르는 건 아니고, 전립선이 작다고 다 요도를 안 누르는 게 아닙니다. 요도를 누를 때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전립선이 커지는 걸 전립선 비대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견이고, 전립선 비대는 소견이 되는 거고, 전립선 비대증은 병이 되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은 하나의 병이라기보다는 세 개의 병이 합친 병.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세 개의 병이라는 것은 이제 첫째가 지금 말씀드린 전립선 비대. 사실 이 부분은 작습니다. 이 증세를 갖다 그렇게 많이 크게 일으키지 않거든요. 두 번째가 방광 기능 약합니다. 방광이라는 것은 이제 소변을 저장하고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방광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배출을 하죠. 네, 힘을 줘서 방광 근육이 힘을 줘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방광 기능인데요. 이게 약화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병이 뭐냐면은 과민성 방광이라 그래서 방광이 이게 저장만 하고 배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과민하게 반응을 해요. 별로 소변이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보라 그러든지 급하다고 하든지. 네, 이건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병이 합쳐서 전립선 비대증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방광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더 그렇긴 합니다. 네, 나이에 따라 더 그렇긴 하고요. 나이가 이제 큰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제 40대 이후에 서서히 발생한다. 그 이유가 이제 나이인데요.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왜 술을 마시면은 이제 뭐 오줌빨이 세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건 이제 소변량이 많아져서 그런 거고요. 방광 기능 자체는 떨어지기 시작하죠. 전립선도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또 전립선이 커지고 방광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뭐 좀 짐작이 되시죠. 네. 또 비만인 사람들이 방광 기능이 떨어지고 전립선이 더 커집니다. 네,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요. 과민성 방광은 원인이 다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원인이 바로 과민성 방광의 원인이 됩니다. 그 원인이라는 것은 1번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 예민한 몸맘, 세 번째 비수면, 네 번째 생각과다. 그리고 물을 잘 안 마시고 커피와 음료와 술만 마셔서 오는 만성 탈수. 이런 것들이 공통 원인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증세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뇌에 회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늘 뇌에 회로가 생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뇌에 회로가 생겨서 이 회를 뭐라 그러냐면은 과민성 방광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광의 문제 같지만은요. 뇌가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에 대해서 큰일 났다라고 불안을 갖다가 내 마음에서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다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방광에서 시작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다가 신호를 전달하는데 다시 그걸 갖다 내가 해석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회로가 생겨서 다시 방광을 갖다가 과민하게 만들죠. 네, 이거를 과민성 방광회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병에 대해서 잘 아셨죠? 원인에 대해서. 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 자체는요, 전립선 비대하고 방광 기능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한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또 우리말로 소변발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소변을 다 봤는데도 이렇게 좀 뭔가 개운하지가 않죠. 네, 이게 이제 증상인데요. 조금 더 심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지연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잘 안 돼요. 변기 앞에 씁니다. 근데 시작이 잘 안 돼서 한참 서 있어요. 그래서 배에다 힘을 줘야만, 아니면 어떤 분들은요, 그 아랫배에다 방광부를 갖다 손으로 꽉 누릅니다. 네, 이래야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지연요라고 합니다. 지연된다 그래서. 또 단절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쫙 나와야 되는데 쫙 나오지 못하고 찔끔 나오다가 쓰고, 또 힘을 줘서 찔끔 나오다가 쓰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단절요라고 하죠. 아까 이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막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방광 출구 폐쇄라 그럽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말 자체 하나하나 보면 어렵진 않죠. 출구가 이제 막아진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이제 그 요도가 그 전립선으로 사이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서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막아지니까 그 안에 이제 이 소변이 고이지 않겠어요? 이 고이는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로 방광염이 옵니다. 또는 방광결석이 생기죠. 또 혈뇨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이 방광이 자극을 받으니까 혈뇨가 생기죠. 더 심해지면은요, 소변이 아예 그냥 안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방광이 커져 버리는 거죠. 이것을 요폐라고 합니다. 이것이 점점 나도 알게 모르게 자꾸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소변이 역류가 되죠. 거꾸로. 신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부전까지 빠지게 되죠. 방광 출구 폐쇄. 네, 이거는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드문 거죠. 이게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방광 기능이 약화될 때 오는 증상이고요. 근데 이 증상은 사실은 이 과민성 방광 증상보다는요,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을 볼까요? 이게 훨씬 흔한데요. 네, 어떻게 흔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낮에요,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네, 이걸 갖다가 빈뇨라고 합니다. 밤에는요, 자꾸 깨요. 네, 그래서 내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과민성 방광 때문에 이제 더 오는 증세고, 더 큰 이유는요, 내가 숙면을 못해서 오는 겁니다. 사실은 소변이 꽉 차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야간요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거냐면은 절박요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소변을 느껴요. 네, 요일을 느끼잖아요. 그럼 참지를 못해요. 급하다 하고 빨리 가지 않으면은 쌀 것 같아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런 느낌을 오는 걸 절박요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지리기도 합니다. 네, 가다가, 그러니까 화장실 막 쫓아가다 지리기도 하고요. 정말 심하면은 그냥 싸기도 하고요. 네, 이거를 갖다가 절박요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빈뇨, 야간뇨, 절박뇨, 이거는 이제 과민성 방광의 증세라는 거죠. 자, 이제 병에 대해서 잘 아셨죠?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네, 그간의 치료는 뭐 늘 아시다시피 약 또는 이제 요새는 이제 건강식품도 있더라고요. 네, 건강기능식품 뭐 두 개 다 비슷합니다.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이 더 세고 건강기능식품이 더 약하고 뭐 이런 차이지 사실은 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있겠죠. 이 약과 건강기능식품은요, 뭐 전립선을 갖다가 조금 작게 한다든지 커지는 거를 아니면은 방광기능을 약화된 방광기능을 갖다가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과민한 방광을 갖다가 조금 잠재운다든지 이런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약이 그렇듯이 이 약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약을 먹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것도 평생 먹어야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술은 어떨까요? 수술은 이제 세 가지 병 중에서 어디에만 작용되냐 하면은 전립선 비대, 그러니까 비대해진 전립선을 갖다가 줄여주는 역할만 하는 게 수술이죠. 네.
그래서 내가 이미 과민성 방광이 있다, 방광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 전립선 비대에 이제 수술로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전립선을 다 떼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암일 때나 다 떼어내지 전립선 비대증일 때는 다 떼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그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다시 증식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재발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그간의 치료라면은 완치훈련은요, 아까 제가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완치훈련이죠. 그 전에 이 전립선 비대증하고 요즘 이제 전립선 암이 증가를 합니다. 전립선 암도 사실은 전립선 비대의 원인과 사실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가 이게 혼돈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이게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병입니다. 네, 이게 하나의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이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별개의 병이지, 이게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전립선 비대증에 먹는 약은 전립선 비대에만 해당이 되지, 전립선 암을 예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 암은 이제 다른 암 검진을 하듯이 그냥 검진하면 되는 거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별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완치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완치훈련 중에서요, 전립선 비대는 제가 세 가지 병 중에서 뭘 완치하느냐? 전립선 비대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도를 눌러서 방광 출구 폐쇄의 증상이 오기 전까지는요, 전립선 비대 자체는 뭐 그야말로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주된 완치훈련은 뭐냐? 약화된 방광기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민성 방광회로를 깨기. 네, 이게 이제 완치훈련이 되겠죠. 과민성 방광회로 깨기.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생각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 말 한마디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요. 내가 완치하겠다. 네, 이 마음가짐으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훈련은 뭐겠어요? 네, 첫 번째 훈련은 당연히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원인을 해결하는 내 몸맘 회복 훈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내가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일상을 하던 모임을 하던 놀던 10% 남기고 하기. 그리고 예민한 몸맘을 가진 분들은 둔감 훈련, 비숙면, 그러니까 숙면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숙면 훈련,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은 생각 줄이기 훈련, TV, PC, 스마트폰 줄이기 훈련, 그리고 커피, 차, 술을 주로 마시는 분들은 물 2리터 마시기. 이게 이제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그리고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요, 금주입니다. 아까 이제 술은요, 그 자체가 뭐 아까 이제 약이 전립선 비대를 갖다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영구적인 건 아니라 그랬죠. 먹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건데 술도 똑같습니다. 자꾸 마시면은 비대가 더 커지기도 하지만은 내가 술을 마실 때가 자극이 돼서 증세가 더 오거든요. 술을 안 마시면은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면은 증세가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평생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훈련하시면서 금주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정 마셔야 될 때가 있다면은 그때는 술만 드시면 됩니다. 술만 드시면은 그래도 전체 내가 술을 마시게 되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본격적인 훈련은 낮에 하는 훈련, 그리고 밤에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낮에 하는 훈련이 이제 방광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소변 마려울 때 5분 더 참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절박뇨가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게 참, 이렇게 되거든요. 머리에서 신호가 와가지고, 야, 참지 마! 빨리 가! 이게 신호가 그냥 절박하게 옵니다. 여기서 5분 더 참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은요, 이게 됩니다. 네, 머리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야, 내가 참겠다!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정말 지릴 수도 있어요. 정말 오줌을 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훈련을 시켜드리냐면은, 이게 팬티를 좀 가지고 다니시라 그래요. 아무튼 어떤 분들은요, 소변을 갖다가 아예 싸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바지까지 갖고 다녀라. 네, 화장실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몇 번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라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기저귀가 있습니다. 성인 기저귀. 뭐 이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성인 기저귀는 좀 훈련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네, 차라리 지리고 갈아입는 게 더 훈련을 갖다가 세게 하는 방법이죠. 자, 소변 마려울 때 5분 더 참기. 이걸 계속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자꾸 연습하면은요, 빈뇨가 줄어듭니다. 절박뇨도 줄어듭니다. 그 절박뇨가 있을 때 오는 그 지림 또는 싼을 갖다 이제 절박뇨 실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지 않은 훈련입니다.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밤에는요, 네, 이렇게, 이걸 기정사실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밤에 깬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아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깨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깹니다. 그러니까 방광이 자극되는 것 때문에 깨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민성 방광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숙면을 못해서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간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숙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숙면 훈련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낮에는 쉬면서 안 졸기, 밤에는 쉬면서 생각으로는 안 자겠다고 하기. 그런데 내 몸에는 자도 된다고 허용하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기상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졸리면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기상시간은 변화시키지 않고 졸리면 눕는 시간을 갖다가 자꾸 뒤로 늦추는 거죠. 네, 나는 안 자겠다고 했으니 자꾸 뒤로 늦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상시간에, 그 정한 기상시간에 발딱 일어나게 되고요. 중간에 야간뇨 없이 안 깨게 됩니다. 그리고 눕자마자 잠에 빠지게 되죠. 네, 여기까지 되게 하는 게 숙면 훈련이고요. 계속 뒤로 늦추면서 여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졸리면 눕는 시간을 다시 앞당겨도 됩니다. 그러면 수면 시간은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 몸이 알아서 하니까 그건 뭐 내 몸한테 맞추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방광 기능이 강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빈뇨, 절박뇨, 야간뇨, 그리고 지연뇨, 단절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걸로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추가로 두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숨찬 운동, 운동을 안 하는 게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 운동에 어떻게 한다고요? 밀고 당기기, 매일 운동에 밀당. 그러니까 정해놓고 얼마나 일주일에 3일이라든지 뭐 얼마나 세게 한다든지 이런 걸 정해놓는 게 아니고요. 어떤 운동든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갖다가 매일만 하면 됩니다. 바꿔도 되고요. 다른 운동해도 되고. 그런데 밀고 당기기로 조금씩 하더라도 매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안 되고 비만인 분들은 당연히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하셔야죠. 전립선 비대증은요, 심각한 병이 되거나 암으로 진행되는 병이 전혀 아닙니다. 네, 훈련만 하시면요, 거의 대부분 3개월이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